한자 선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 그러나 은근히 설득되어 자기도 모르게 좋아요를 누르고 깜짝 놀라고 마는 참으로 희한한 방송, 프리미엄 한자 전문 채널 한자헬의 시간입니다. 제25강 민족 한자 특집 쇠할쇠 최복입니다. 자, 수건건 2개 들어간 글자 하고 있는데요. 제4장 수건건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이네요. 자, 이 글자는 좀 자형이 복잡해 보이는데 옷고름이 늘어진 모양이니까 그냥 옷고름이다, 넥타이 이렇게 명칭을 정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옷고름이 둘 들어간 쇠활쇠, 또 상복최라고도 하는 이 글자하고 어찌 나까지 보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도 먼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한자라는 것은 규칙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글자 둘은 복수라고 했는데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는데 그걸 다 쓸 필요는 없고 딱 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복수죠. 같은 글자 셋은 A하고 B 사이에 C가 껴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빽빽한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또 같은 글자 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전제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좌우는 양쪽이죠. 그래서 모두입니다. 협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받들공은 양손이니까 받들다도 되지만은 좌우, 모두, 함께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이 도끼 근 둘을 쓴 글자는 도끼로 장작을 패서 양쪽으로 쪼갰다는 말이 되겠죠. 또 뭐냐면 도끼로 찍고 또 찍는 거야. 뭐죠? 토막을 낸다는 거죠. 견줄비라는 거는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편이야. 무슨 얘기냐면 같은 편인 두 사람이 상대를 서로 칼로 찌르고 있는 거야. 뭡니까? 펜싱이죠. 실력을 견주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실사는 뭐냐면은 같은 글자 둘인데 겹으로 꼰 실이나 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요, 이 글자들의 공통점은 사전에 보면은 나아갈 염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글자의 속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설문의 자리는 뭐 털이 수북하다, 늘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아가다라는 후는 사전을 따랐지만은 잘못됐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 염이라는 글자는 덮을 멱하고 이 옷고름 둘입니다. 자, 이 글자는 좌우 양쪽에 있기 때문에 모두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우선요, 이 글자는 수건건이 위아래로 있습니다. 수건건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찢어진 천 조각이에요. 그래서 수건건인데 보세요. 찢어진 천 조각이 다시 한번 또 찢어졌다는 거야. 뿌리가 뻗은 것처럼. 그래서 너덜너덜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는 모두 너덜너덜해지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이 모두, 그러니까 다 닳아가지고 못 쓰게 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창이 다 닳아가지고 못 쓰게 된 신발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다 그 말인 거죠. 자, 다음이요. 이 수건건이라는 글자는 가지를 이렇게 꺾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잘 알죠. 이게 고구마 순이가 그럴 건데 이 껍질을 벗길 때는 가지를 꺾어요. 그리고는 아래로 쭉 잡아당기죠. 그래서 수건건이라는 글자는 껍질을 벗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자는 지금 수건건이 둘이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다시 벗긴다. 무슨 말이죠? 잘게 갈기갈기 찢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사라는 글자는 겹으로 꼰 실이나 줄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초목의 줄기나 가지를 꺾습니다. 또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겹으로 꼬다, 엮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줄기 껍질 비교할 때 설명을 했는데 삼줄기 껍질이죠. 이게 섬이죠. 이것을 엮어서 줄이나 끈 또는 이런 삼배옷을 짓는 경우죠. 특히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다들 복잡할 텐데 한자가 너무 함축적이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화면을 좀 멈춰놓고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이요. 사실 이 글자는 우거질망이라는 글자의 반대죠. 우거질망은 풀이 1층에서 2층으로 우자라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무성하다, 버려진 곳, 황폐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가지를 뻗고 곁가지를 또 뻗은 거죠.
잎이 또 무성하게 자란 거야. 그래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늘어졌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자, 이렇게 초목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격가지를 뻗죠.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이죠. 이거를 글자로 표현하면은 쌍날철 위에 쌍날철 하나를 더 가지고 가지를 뻗고 또 뻗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글자는 이게 반대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격가지를 뻗었는데 이렇게 늘어졌다는 거예요. 왜? 잎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 글자를 보세요. 꼭 가지가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성하다, 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염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덮었어. 뭘 덮었는데? 다 달아져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거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누가 이제 못 쓰게 돼갖고 버린 담요 같은 거를 주운 거야.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덮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골이라는 겁니다. 또는 뭐 누더기 같은 거를 걸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은요. 덮었어. 뭘로 덮었는데 어떻게? 줄기나 가지를 꺾었어. 또는 섬유 껍질 같은 거를 엮어서 덮어서 가렸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늘어진, 드리워지는 경우겠죠. 예를 들어서 볏짚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덮는 그런 경우죠. 초가지붕 또는 뭐 거적 그런 경우죠. 자, 글자 모양을 보세요. 꼭 볏짚이 늘어진 이 덮개, 초가지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 덮개라는 것은 쓰개,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섬유 껍질을 엮어서 만든 모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잎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뒤덮었다, 가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통 풀밭이라 가지고 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이 대지, 그러니까 땅을 다 뒤덮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풀초자를 붙인 게 풀무성할 염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사실 풀초가 있으나 말합니다. 왜? 이 글자는 이 풀초자를 뒤집어 놓은 거죠. 자, 다음에 구레나루 염은 털이 길게 자란 모양인 이 늘어질 표라는 글자가 결합됐습니다. 그러니까 털이 무성하게 자라갖고 얼굴을 이렇게 뒤덮었다는 건데 특히요 아래로 늘어진 건데 글자 모양을 보세요. 가운데는 콧수염이고 양쪽은 양 뺨에 난 이 털 바로 구레나룻을 말하는 겁니다. 수염할 때 쓰는 글자죠. 자, 드디어 어찌나까지 왔습니다. 이 사장 수건거는 어려운 글자들이 많아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이니까. 자, 글자를 보면 이제 고어롭자가 있죠. 자, 먼저 한자에서 어찌, 하물며, 더구나, 가까스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느냐? 음을 빌려서 아니면 글자를 빌려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당연히 어떤 상황, 어떤 장면을 가리킴으로써 해결을 하죠. 그게 가리킬 지, 일사, 지사죠. 한자의 원리. 자, 그러면 어찌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 사전에는요, 어떤 이유나 방법 또는 정도가 심한 상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찌 그렇게 된 것이냐? 어찌 그런 것이냐? 어찌어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찌 관련해서는 뭐 이런 글자들이 좀 있는데 야, 왜 이런 것까지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교차 검정을 안 해주면은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새끼 말을 잘 지어내네, 꿰어 맞추네, 그따위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 초죠. 어떤 한 어린 놈의 새끼가 뭐 말도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도 갖지 않고 열받아갖고 그날 또 술 먹고 영상 다 날려버렸잖아. 자, 아무튼 이거는요 어찌를 따로 모아서 한번 해야 됩니다. 자세히 오늘은 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어찌라는 글자는 뭐냐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의, 그러니까 죄인의 머리채를 꽉 쥐고 끌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궁을 하는 거죠. 어찌 그랬어? 어째서 그랬어? 그래서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소리치다는 뜻인 입구자가 있어야 되겠죠. 통생략된 거예요. 자, 말씀을 붙이면은 꾸짖을 했는데 말씀은 좀 다르다고 했죠. 설득, 주장, 소송 등 의사소통에 쓰이는 말이나 글이죠. 어째서 그랬어? 이러이러이러하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잘하자.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입구하고 말씀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 어찌나라는 글자는 본래 나무 모깃과 아래는 보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패를 꺼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패라는 건 뭡니까? 신분증 또는 왕이나 제후가 편지와 함께 보낸 병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병부를 꺼내 보여주면서 어찌어찌 됐습니다 하고는 소리를 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입구자가 통생략된 거죠. 자, 어찌 갈자를 보니까 위는 가로 왈자네요.
자, 입구자가 있으니까 소리치는 거고 숨을 헐떡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소리를 치는 모습이야. 아래는 뭐냐면 쌀포자하고 도망치다는 뜻인 이 망할 망자가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전령이 도망을 치는 거야. 근데 품에다가 뭔가를 꼭 끌어안았다는 거죠. 뭘까요? 왕이 건넨 무슨 편지겠죠.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면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장군님, 궁이 위험해요.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어찌 되었어요. 빨리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어째서 가로 왈입니까? 왕께서 가로되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왈이에요. 공자 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 아무튼요 여기에다가 말씀원을 붙이면은 아련하다 할 때 쓰는 벨 알자가 되는 거예요. 물수를 넣으면 목마를 가리죠. 갈증나다 할 때. 전령이 급히 달려왔으니까 목이 타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급히 달려왔을까요? 지원군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다. 어떤 상태입니까? 갈증이 난다는 거죠. 한자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국뽕형님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돌석자를 넣은 게 비석 갈자인데 갈석산 할 때 쓰는 그 갈자입니다. 보세요. 누가 어찌어찌 살았다고 돌에다가 그 내용을 새겨놨다. 그런 거죠. 그게 비석이죠. 자, 그러면 갈석산은 뭐냐면 비석을 세워둔 돌산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비석이 세워져 있었을까요? 일개촌부의 비석? 아니죠. 예를 들어서 광개토 대왕 능비 같은 거겠죠. 그래서 갈석이란 말 자체가 국경이 되는 거예요. 왜? 뭔 소리야? 그 비석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겠죠. 이 사는 말이야. 누가 언제 점령을 했어. 또는 여기까지가 우리 국경이야. 어떤 위대한 왕께서 여기까지 영토를 넓혔지. 그런 전공에 대한 기록이겠죠. 설마 우리가 말이야 살던 땅을 내주고 여기까지 쫓겨났어. 이런 말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석이란 말 자체가 조선과 한의 경계다. 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말이 자꾸 삼천포로 빠지니까 그러면 이 어찌 나라는 거는 뭐냐? 우선요, 이 글자는 뭐냐면 풀이 무성하게 뒤덮고 있는 모양이에요. 도심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도심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땅이 자꾸 밟혀가지고 풀이 자라지 않는 곳으로 묘사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큰 재해 따위가 덮을며 도심을 덮쳐서 폐허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때요. 입구자 누가 와서 크게 소리를 친다는 거죠. 입구자가 통생략 된 거야. 전령이요. 급히 달려와서 왕한테 어찌 되었다고 보고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이 염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거짓골입니다. 자, 왕이 그럽니다. 무슨 일이냐? 왜 거짓골이 됐느냐? 전령이 그럽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적의 눈을 피해서 기어 나오느라고 옷이 거짓골이 됐다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어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떤 학습 부진하는 말 잘 끼워 맞춘다. 그럴 건데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한자는 이렇게 지사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하 이건 어찌라는 말이고 나락은 지옥이란 말인데 나라는 것은 폐허로 변했다는 거고 떨어질락은 아래로 뭐 떨어졌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폐허가 됐다. 그런 뜻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강도 막 9 이런 지진이 난 거야. 아니면은 핵폭탄 한 방 맞아가지고 도심 전체가 그냥 폭삭 주저앉은 그런 경우다. 그래서 뭐 사람들 비명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말로 보이고 찰나라는 거는 이 글자는 절찰이라는 글자인데 정적을 죽이다, 기둥, 뭐 죽인다 그런 뜻인데 그리고 어찌 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꼬셔가지고 겨우 지금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그때 뽀뽀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찰나에 엄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경우죠. 죽임을 당했어. 언제 어떻게 어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순간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항할 겨를도 없이 대처할 그 시간이 너무 짧은 사이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위기가 오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순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럴 새도 없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님 형님, 스님 누나들이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발 물러서고요. 아무튼 글자 자체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이 글자를 모르면은 절대로 단어 이런 거를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누구 하나 따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짓거리는 거야. 내가 또 이런 말 하면은 미움받을 게 뻔한데 근데 솔직히 사실이 그렇죠. 특히 이 불량한자 유포자들 점점점 제가 초, 중, 등 한자 선생님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위 문자학자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불량한자 유포자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민족한자 쇠자입니다. 상복최라고도 하죠. 쇠, 최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쇠인데 최로 변한 건지 최인데 쇠로 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부르기 쉽게 변한 거겠죠. 첫 번째 이게 지금 거짓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옷입자니까 거지처럼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말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프로 엮은 비옷, 도롱입니다. 이 옷은요. 지프를 엮어서 만들고 초가지붕처럼 이렇게 아래로 들이웁니다. 그리고 덮을 멱자, 비를 막으려고 뒤집어 쓰는 옷이죠. 풀초가 들어가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한데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 이 글자 자체가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갖고 아래로 들이운 모양이잖아요. 나무목을 붙이면 석가래입니다. 한옥 지붕을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부위 있죠. 석가래는 비를 막으려고 덮은 그 지붕을 받치는 목재입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뭐냐면 마치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늘어진 것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늘어진 가지처럼 생겼다 그 말이죠. 자, 다음은 쇠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이런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요.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이나 뭐 직위에 따라서 달리 입죠. 자, 그리고 한자는 어떤 장면을 모셔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도롱이를 뒤집어 쓰고 비를 맞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글자는요. 무성하게 풀이 자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띌까봐 어떤 천장이 있는 건물 같은 데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풀숲에 숨어서 비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요. 이 글자는 이렇게 한창 무성하게 자라던 초목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늘어진 거죠.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한창 성장을 했었는데 상대보다 지금 힘이 딸려서 힘이 약해져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렇게 풀숲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때마치며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눈에 띄면 상대한테 걸려서 지금 죽게 생긴 거야. 그래 지금 어디 오갈 데도 없고 비 맞고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처량하겠죠. 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하고는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정리하면 힘이 약해져서 자리를 내주고 쫓겨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세력이 약해진 상황을 리얼하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자는 동영상입니다. 도롱이 쇠하다, 늙다, 시들다, 수척한 모양, 쇠퇴하다, 쇠약해지다, 노쇠하다, 흥망성쇠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야, 그럼 이 최복이라는 건 뭐야? 자, 지금 이 최복까지 오는데 한 20분가량 된 것 같은데 짧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자, 보세요. 바로 이게 우리의 전통 상복 최복이라는 겁니다. 삼배로 짠 두건을 쓰고 삼배 옷을 입은 모습이죠. 자, 우선요. 이 옷은요. 풀이 이렇게 우거진 곳에서 입는 거랍니다. 묘는 숲에 조성을 하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상복을 입고 뭐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 모습이 일단 연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앞에서 이 글자는 삼섬유로 엮은 끈이나 줄, 삼배옷 이런 거라고 했죠. 또 덮을멱이 들어간 이 염이라는 글자는 덮을멱이 있으니까 삼섬유로 짠 쓰개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굴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새끼를 꽈갖고 이렇게 굴건에다 차고 허리띠를 만들어서 묶습니다. 그거를 수질, 요질이라고 하는데 볏짚하고 삼껍질을 섞어서 엮는 게 특징이래요. 자, 그리고요. 가는 실명자가 들어간 이 상복 이름 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줄이나 끈이죠. 바로 이 머리띠와 허리띠, 그러니까 수질과 요질을 말하는 거겠죠. 자, 정리하면 한자라는 게 너무 함축적이라서 그렇지 이 글자는요. 삼배옷을 지어 입고 이렇게 굴건을 쓴 그리고 머리와 허리에는 지프로 꼰 새끼줄을 차는 후손들이 숲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독특한 장르의 풍습을 가진 민족은 누굽니까? 과연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글자는요,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라 바로 너 그 할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은지야, 애기들 어디 갔냐? 사진 박는단디. 갯나들이 간다고 갔는데요? 옷 매무새 좀 고쳐주세요. 사진 좋아하시네, 씨. 공기 양판이 논 양판 된다냐? 치즈요, 치즈. 김치요. 자, 웃으세요. 야, 이준석, 우리는 못 웃지만 너는 웃어라, 웃어. 그래. 아, 무슨 초장났냐?